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내에선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자 일본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TV 아사히에 따르면 정부 고관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도 지소미아 종료를 단호하게 항의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지소미아를 끝까지 유지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 비밀을 교환하는 절차와 정보보호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29차례 일본과 교환했습니다. 모두 군사 2급 비밀이었는데 올해엔 7차례 군사정보가 교환됐습니다. 우리는 1989년 일본의 지소미아를 제안했지만 당시 한일은 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이 지소미아를 제안했습니다. 한일은 지소미아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지만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가 증대되자 우리군의 정보 능력 강화가 요구되면서 2016년 11월 23일 한일은 지소미아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013년에 일본 방위연구소에서는 조선반도 유사시 피난을 둘러싼 문제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엔 간나오토 일본 총리가 이 때문에 한국의 자위대를 파견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도 2017년 4월 중의원에서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 대피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을 항상 연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민당은 제1본인 구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2016년에 한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의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주요 일간지는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들에 대해 특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논조는 지소미아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된 군사 비밀의 대부분이 2017년에 빠져나갔고 이는 일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2017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지를 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의 군사기술 보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상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현 지소미아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일 지소미아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일본 쪽에서 지난 2007년까지 미일 지소미아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지소미아를 거부해왔던 이유는 군사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체결하면 협정 보호 대상이 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협정이 체결됐다고 했는데 한일 군사 보호협정에서 보호 대상이 된 기술은 한국이 개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후 군사기술을 뺀 순수한 군사 정보만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이대로 지속할 경우 일본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국군은 고도화된 정찰 자산을 확보한 미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 공조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일방적으로 한국이 굴복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 파기로 입는 손해는 고스란히 일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일본 불매운동 저력으로 일본 섬 하나 사실상 도산했다는 일본 정부, 국민 대혼란 초유의 사태, 혐한할 때는 언제고 밥줄 끊겨가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반응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섬 하나가 사실상 도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가 사실상 우리나라 때문에 초토화됐거든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엄청난 방문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기준 80% 수준을 차지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마도 방문 보이콧에 의해 일본 내부에서도 대마도 섬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도산할 수 있어 일본 국민들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 영향으로 스시마 항구의 한국인 방문율이 91% 하락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상 통계치를 인정해버리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결국 대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저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 결국 도와달라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NHK 및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담당자가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마도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사태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시 정부 담당자의 시찰과 면담 과정에서 실제 대마도 시장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어이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렸습니다. 못 차릴만 하죠. 방사능이 쌓이면 뇌에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인을 배척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같은 곳에 보면 팻말이 분명 붙어 있었죠. 한국인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만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 입장 금지, 이런 팻말들이 정말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국말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중국어나 영어 등으로 이렇게 도대체 무슨 난리야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를 배척하는, 따시키는 모습을 대마도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아니, 팔아준다고 가니까 오지 말라 그럴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제 정부 탓하면서 정부 지원만 요청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 영어로까지 써놔서 영어권 국가 기사들까지 나갔었죠. Sorry, no Korean tourists allowed 라고 영어로까지 써놨어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일본 얘네는 배척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배척의 뜻이 뭔지 모르나 봅니다.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배척의 뜻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런 논리인가 봐요. 일본 정부에서 배척한 적은 없다. 단지 대마도 사람들이 배척했을 뿐, 요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 주인들과의 인터뷰를 보니 하루에 수천 대씩, 일주일 동안 수천 대씩 예약이 밀려있던 렌터카 사업이 사실상 도산위기라고 밝혀서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죠. 하루에 3대에서 4대 나가는 게 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일본 국민들의 대마도 방문으로 이 내수 시장만으로 어떻게 메꾸어질 수 있는 수준이 이제는 아니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도 시내 면세점도 특정 시간 외에는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으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도 현재 우리나라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대마도 방문 급증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투숙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객실이 수백 개에 달하는 대형 호텔을 지으라고 사업자들에게 토지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었죠. 그런데 현실이 어떨까요? 현재 하루에 방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토지까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호텔 사장한테 야 토지 임대료 내놔 이러기도 어렵겠죠. 아주 꼴 좋습니다. 대마도 불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타격 이상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혐한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놓고 걸어놨었잖아요. 한국인 제발 오지 말라고, 싫다고. 아니 섬나라 사람들이 싫다는데 대놓고 오지 말라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지 말라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마도 여행 불매를 하면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일본 본토 경제에 충분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도도 일본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마도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서 문전박대 당하면서 여기는 원래 이런 데인가? 이런 대접 우리가 받으면서 돈 쓰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써야 할까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가도 대마도에 별 타격이 없다. 타격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던 틀리던 전혀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일본이 우리를 뜬금없이 괴롭히고 있듯이 우리도 의지를 통해 일본에